그 형이 혼자 그 몇 평을 진 거죠? 60평? 60평? 데크 60, 빼고. 데크 빼고. 데크가 1, 2층이 약 25평? 데크가 좀 커.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적지 않은 평수인데, 음. 근데 또 실질적으로 또 캐나다에서는 또 큰 집도 아니거든, 사실은. 작은 집이지? 그쪽 그 북미 지역의 어떤 표현으로 보면은 그 스몰하우스라는 어떤 개념에 들어가는 평수거든. 그런데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큰 집이고. 그렇지. 여기는 30평 미만이 작은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30평 넘으면은 저거잖아. 세금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경험을 또 해 보셨고. 그래서 일단은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어쨌거나 준공이 났죠? 네. 준공이 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축하를 드리고 싶고. 우리 집에 있는 가라지는 그냥 그야말로 창고거든. 나 이거 공구 같은 거 넣어놓고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아무튼 이제 주택이 아닌 건물 그런 거는 이 허가사항도 좀 생략된 게 많아서 좀 쉽고 주택에 비해서 무슨 뭐 배관 시설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전기도 선택사항이니까 뭐 퍼밋을 받을 일도 없고 거의 기초하고 골조하고 외관하고 지붕만 되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니까. 근데 처음 그런 건물을 지어보니까 이제 많은 도움이 된 거고 나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택을 지었을 때 주택은 거기에 이제 뭐 배관이나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니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요 영상을 올리는 그 소울하임 채널의 하나의 그 취지가 뭐냐면 자기 집을 지을 때 직영 건축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자 알려줄 수 있는 팁이 있으면 그 팁을 알려주고자 만든 것도 하나의 취지의 일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관련된 특히 목조주택, 북미식 목조주택을 짓는 거 관련된 공부를 해서 관련된 빌더들을 만나서 건축을 했고, 그런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자가 시공을 했고, 어떤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형이 올린 영상들,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전에 못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직영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나 캐나다도 건축주, 순수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의 퀄리티, 시공 퀄리티가 달라지겠구나. 그럼. 형도 그 영상에 이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드라이월, 이제 석고보드를 붙이는데 그 일하는 애들이 짜증난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당할 때 건축주는 준비된 건축주가 아니면 그런 업자들을 만나거나 그런 시공자들을 만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을 이제는 해봤기 때문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거에 사실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 일자가 여유로우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빡빡하거나 촉박하면 걔네들이 갑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 그렇지. 근데 그게 캐나다나 한국이나 똑같다라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맞아요. 캐나다도 예를 들어서 업자를 내가 드라이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업자를 한 두세 군데를 컨택을 하잖아. 나 같은 경우. 근데 견적도 받고. 어차피 내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주위에 추천을 받던 하기는 하는데 나랑 일을 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군데 정하면 이제 걔네들이 뭐 착수금은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일이 끝나면은 며칠 안에 완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계약서 같은 걸 갖고 오는 애도 있고 그냥 진짜 심플하게 한국처럼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잖아.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을이 돼. 그때부터 잘 보여야 돼 내가. 캐나다도 똑같아. 한국하고 똑같이. 업자마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드라이얼이 좀 그랬고 전기나 배관, 공조라 그러지 그 벤트 우리 집에 그 열교환기 같은 거 설치했는데 그걸 하는 애들은 굉장히 젠틀한 애들이 와갖고 정말 걔네들은 사실
그런 애들이 왜 젠틀하냐면 드라이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말한 전기나 뭐 공조나 뭐 플러밍 이런 거 하는 애들은 학교를 다녀야 돼. 아. 학교를 4년제를 다녀가지고 물론 이제 4년 동안 다니면서 1년에 2달은 학교를 다니고 뭐 10달을 뭐 실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4년 몇 년간의 수련을 걸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걸 다 통과한 애들이기 때문에 성실성, 기본적인 뭐 인성 이런 게 막 가는 애들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 그런 파트는 내가 계약을 했다 그래서 뭐 의리되는 건 아니고 계속 좋은 관계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약간 친구 비슷하게 연락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질이 안 좋은 애들은 끝나도 좀 뒷맛이 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나 캐나다나 어차피 그쪽 건축 현장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람 바이 사람, 이제 사바사.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에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 건축주 입장에서 직영 건축을 원할 때 괜찮은 시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누구나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에서는 괜찮은 시공업자를 만나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위 20%에서 30% 되는 사람들이 괜찮은 시공업자들인데 이 괜찮은 시공업자들은 일이 밀려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싸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장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을 컨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0%, 그 30% 이하의 사람들을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집을 한 채 지고선 평생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과연 어떤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그렇지. 그리고 나도 경험해봐서 실패를 해봤거든. 당했지 처음에. 처음엔 당했지. 그리고 나중에 그 당한 거가 이제 교훈이 돼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수업료가 들어가지. 수업료가 들어가잖아. 근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잖아. 일정 부분은 그렇지. 일정 부분. 근데 한국이 더 심해요? 캐나다가 더 심해요? 뭐가? 그 수업료 부분이? 수업료. 한국이 심하지. 한국이 심하지. 그래서 한국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맞아. 갖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더더욱 그렇고. 더더욱 그렇지. 일정 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집을 지으려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집을 짓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처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축주가 또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무지하고 무식한 시공업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건축주들이 싼 집을 원하잖아. 그렇지. 싸고 좋은 집을 원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런 진짜. 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싸고 좋은 집은 없다. 시공을 할 때 좋은 집은 비싸다.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실예로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교육은 2시간짜리 교육이었는데 그 당시 때 10,000원을 내는 교육이었어요. 근데 거의 무료 교육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또 유료 교육은 돈을 내고 받는 교육은 안 받는데 자기가 집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료 교육만 온 거야. 근데 그 무료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 다른 면으로는 유료 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그렇지. 홍보거든.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대다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싫어서 유료 돈을 내고 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게 이제
집 짓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왜냐면은 교육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면 건축할 때 그 500만 원 이상의 몇 천만 원은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 그런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들은 그 교육비 500만 원이 비싸가지고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 더더군다나 한국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어떤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쓰면서 자기 집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건축에 있어서는 500만 원이라는 교육비가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안 쓴다는 거지. 그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서 지금 한국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다했었는데 그 몇 년이 지나면서 한국도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그래도 그 돈을 투자를 하더라.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특히 그 목조주택 이쪽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다. 그거를 좀 요즘에는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형이 그 캐나다에서 직접 시공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조, 그 다음에 전기, 배관, 그 인슐레이션, 외장재, 지붕재, 그 다음에 내장재, 석고보드, 그다음 마감, 뭐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보면 타일까지,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공정이 있는데, 형이 자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각 공정마다 업자를 써야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업자를 썼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여러 공정 중에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 좀 난해하거나 아니면 좀 버겁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있고 업자를 쓴 게 있는데 하나씩만 꼽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난이도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고, 특히 어떤 부분이 얘가 진짜 힘들었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나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럼 오히려 인스펙션 받는 게 더 힘들었나? 인스펙션은 내가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뭐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던 거고, 여름에 땡볕 뒤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그냥 기본이고. 그 자가 시공이라는 거는 특히 형이 이제 대부분 했던 게 이제 골조를 자가 시공을 했잖아. 그러면 골조도 그 시공법을 알아야지 그 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근데 형이 올린 영상 중에 보면 그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원래는 이제 월을 세울 때 바닥에서 스터드 작업을 한 다음에 월을 들어 올려서 그렇지. 하는 작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스터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쏘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처음에는 고민거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딱 되진 않았을 거라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그렇지. 그런 게 하면 이제 내가 일단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거나, 동네에 다른 현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본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나 인스펙터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이 대부분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것도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빌딩 코드 집을 찾아서 보기도 하는데, 그 빌딩 코드라는 게 또 동네마다 다르고 이래서 사법적인 권한이 있는 인스펙터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메일로 물어보거나 찾아가서 물어봐. 난 대부분 찾아가서 물어봤어. 그 결국은 자기 집을 자가 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자기 집을 짓는데 그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풀타임으로 할 수가 있었지. 풀타임으로. 그렇지. 그런 상황을 본인이 또 만들었고 본인이 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없지. 거네. 이런 나처럼 하는 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캐나다나 한국에서 사실은 그 거의 드문 일이네. 그렇지.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하지.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배운 만큼.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직장이 약간 자유로워야 돼. 자기가. 그렇지. 시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해. 자가시공을 하는데 업자를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저기 형도 우리 집에 와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 옆에 집 보면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둘이 지었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 주말에만 와서 그 거푸집 작업을 하면서 그렇지.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는데 3년이 걸렸어. 캐나다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을 봤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독특한 환경이거나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 자가 시공이 가능한 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네. 인간이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게. 그리고 준비 과정이 일단 길어야 돼. 일단 설계를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집을 시공을 예를 들어서 1년을 시공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한 5년 정도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고, 뭐 옵션은 뭐를 어떻게 할 거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 거고, 이런 거를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요 이 땅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맞아. 그러니까 자가 시공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자가 시공이 아닌 직영 건축주로서 각 공정마다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 그것도 사실은 더 어렵지, 그게.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는데도 3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럼 보통 일이 아니지.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머리 빠져. 10년 늙는다고 하잖아.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은 그게 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결과물의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그 일반인들이 접했을 때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또 어떤 자기만의 그 또 결과물이 있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집을 지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집이 지어지고 어떤 나만의 공간이 생겼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말이 맞아. 그대로 거기에 적용이 되더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희열은 말도 못했거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내가 땅을 사서 신축으로 내가 원하는 설계도 가지고선 집을 짓는다는 거는 하나의 로망이거든. 인생의 로망. 그걸 내가 했다는 게 그 뿌듯함.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어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당시의 열정과 에너지, 그 다음에 돈,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렇지. 나도 이 정도인데 형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에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고 퍼밋을 딱 받으면 내가 막 울 줄 알았거든. 막 감격에 북받쳐서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그냥 5년 전, 6년 전에 계획했던 게 이제 완성이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잖아. 그러니까 5, 6년이 걸린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만족도가 있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래도 별로 서럽거나 그렇진 않았어. 목표가 있으니까. 진짜 내가 이거를 오늘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이걸 안 벌면은 내가 생활이 안 돼가지고 막 난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라면 굉장히 서러웠을 것 같은데 일이 서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지. 어딜 가나 한국이나 여기나 뭐 외국이나 초짜는 서러운 거야. 나중에 내가 이거를 업자를 안 쓰고 내가 요 파트를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자가 시공을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영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음. 이제 집을 짓겠다고 그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겠지. 늘어나기 시작하잖아. 많겠지. 우린 경험을 해봤잖아.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특히 이제 턴키로 공사를 맡기는 거 말고 직영 건축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직영 건축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한 몇 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건축을 하는 데서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직영 건축을 이렇게 일단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분명히 자기가 집을 짓는 거니까 돈을 내야겠지만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뭐 시공자를 만났을 때도 자기의 요구사항 원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예쁘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집은 뭐 박광지붕 스타일로 해가지고 지붕을 한 45도로 해주시고 뭐 외장재는 뭘로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편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예비 건축주도 일단 어느 정도 지식이 습득이 된 상태에서 직영 건축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어떤 정답 아닌 정답이네. 그렇지. 그거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영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업자를 만나거나 그렇지. 거기에 휩싸이거나 안 좋은 업자들이 딱 봤을 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지. 그러네.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건축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비껴나갔듯이 그래도 완전히 비껴나가지 못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교육비를 냈지만 수업료를 냈지. 수업료를 냈지. 근데 우리처럼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냈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거나 아니면 집을 날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겠네. 그 미국에서 인스펙터 자격증을 딸 때 빌딩 사이언스라는 어떤 개념의 교육이 있고 그런 시공이 있는데 그 걔네들이 얘기하는 빌딩 사이언스라는 게 그 건축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수직 수평이 맞느냐, 그렇지. 그 다음에 누수가 되는 거를 잘 막았냐,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결로가 일어나지 않게 잘 시공이 되었느냐, 그 결로는 단열하고 기밀이 되겠고, 그때 형이 얘기했던 그 벤틸레이션, 그 환기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느냐, 단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빌딩 그 사이언스인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굳이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의 일들인 건데, 그것만 기본적으로 지켜만 쳐도 굉장히 좋은 건축인데. 그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거기에만 맞춰도 어느 정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한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상식적인 선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식이 지켜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보는데 왜 그럴까? 수준이 안 돼서 그러나? 아니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체계가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건축 관련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게 돈벌이잖아. 돈벌이고 업자들은 이걸로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거기 허점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대충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2시간 걸릴 게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만큼의 이 생산이 더 되느냐 이 관점이지, 건축주가 얼마나 더 안락하고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정의 시장가로만 해서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 뭐 우리가 모르는 또 업자들의 애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형은 그래도 그 밑에 각 공정별로 그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형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좀 더 많은 거를 경험을 해봤고 느꼈을 거고. 그냥 두서없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집을 지어본 경험을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해봤다.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뭐 요 정도로 그냥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고 제 아는 지인 형님이신데 요번에 이제 본체 건축 60평짜리 건축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나 그 내용들을 이제 짧게나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에서도 직영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자가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듣고선 시공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나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올린 영상에 그 시즌2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부서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시즌3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간혹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